네, 5월 16일 지금 일요일 오후 8시 48분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어, 약간의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지속된 하락에 의한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전환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 다음 주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에 이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3개나 지금 있고 2개가 역배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구간은 아니고 추가로 또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여기 초록색 5일선 부딪혀서 추가 하락 가능하고, 추가 하락이 될 때 전저점 깨게 되면 강한 추세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지지는 4800에서 5000 사이가 될 것이고 4800에서 5000 사이가 될 것이고 2차는 4000에서 3800 3800에서 4000 사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니컬 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뉴스와 여러가지 이슈를 종합해 볼 때 이게 인플레 문제, 금리 문제,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성장 문제,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6월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6월 중순 FOMC 회의 전후로 큰 출렁임 이후에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일단 저도 뭐 계좌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소액 계좌가 있고, 또 이제 다른 거 이제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또 소액 계좌가 있고, 또 와이프가 이용하는 계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를 운영을 하고, 네,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직장인 주식 투자 기반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는 이 소액 계좌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겨우 한 150 정도 일단 평가 이익인 것 같습니다. 800에서 시작해서 이제 1150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150, 그러니까 950 정도까지 가격이 평가 자산이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저 역시 아직 크게 손절을 한 거는 거의 없고, 기존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페이코인 보라 같이 관심 가지려고 이제 소액 담근 것들은 다 손절을 했고, 지금 비체인, 도지코인, 비트토렌트, 리플, 비골, 시아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일단 털었습니다. 체인링크 근데 장기적으로 체인링크 분명히 좋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말이기도 해서 일단 블록체인은 무엇인지를 일단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올라가더라도 방향 전환이 아닌 다시 내려오고 이런 횡보성 장이 될 것이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말릴 수 있는 그런 좀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올해 시장은 일단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진짜 뭐 블랙스완으로 진짜 뭐 피치 못할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블랙스완
나오지 않는 이상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그 기점은 일단 6월 중순 FOMC 회의 이후 요때를 기점으로 전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든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근데 먼저 보면은 돌려보면은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평선 올라탔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으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상승하기 가장 좋은 차트상 기술적 흐름인데, 지금 시장 전체가 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리플이 큰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안 가는데 주식 코스피가 계속 무너지는데 삼성전자 혼자 나홀로 계속 갈 수 없듯이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데 리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보지 않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앨런 머스크의 입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고, 또 특히 기술적 분석상 이평선 위아래에 샌드위치로 껴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크게 뭐 가기보다는 좀 부딪히고 또 내려오고 또 부딪히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120일 이평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테크니컬상 기술적 분석상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내리게 되면 도지 같은 경우도 쭉 뺄 수도 있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 USDT에서도 보면 이미 121선 이탈을 한지 오래입니다. 지금 전일 음봉을 상쇄하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 5일선 이동 평균에서 부딪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눈치 보기로 전일의 절반밖에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신규 매수를 노린다면 조금은 조심해서 노리는 게 좋지 않나, 가는 거 보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손절할 거, 계속 시간만 끌고 느릿느릿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차트가 너무 역배열이 됐거나 많이 망가진 차트들, 그런 것들 순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손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 조금 올렸다가 방향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를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지금 현금 비중을 지난달 조정할 때도 그렇고 많이 그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좀 방어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제 크게 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계좌가 조금 생각지 못하게 조금 그 망가졌습니다. 하락 방어를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단 저 스스로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만들었다가 상승이 나올 때 다시 현금을 그 총알을 쏴서 투자를 들어가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 볼 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이 두 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시장을 보는데, 비트코인 아까 얘기했듯이 121선 이탈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 장대 음봉으로 일단 이평선 두 개 바로 깼고, 여기서 바로 올려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20일 이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차 지지는 받을 건데, 지금 시장이 여전히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이라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일단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호재가 많기 때문에 흘러내렸다가 혼자 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횡보를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비트가 망가져도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해주면 대형주 위주로 그래도 좀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아무리 이더리움에 호재가 많다 하더라도 일단 비트코인을 대장으로 놓고 시장을 판단할 때 주로 아직 비트코인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토렌트도 뭐 올해 안 간다 뭐 얘기도 많은데 뭐 안 갈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손절은 안 했고 차후의 흐름에 따라서 손절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흐름상 지금 계속 가격을 받쳐는 주고 있는데 이평선이 계속 내려가고 여기서 역배열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흘러내리게 되면 1차적으로 저점 지지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될 구간은 5천 아니 5천이 아니라 5원 네 5원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이다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결국 시장 전체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에이다의 상승도 영속성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데 사실 암호화폐가 뉴스에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돈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암호화폐가 뭐 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암호화폐라 부르고 가상자산이라 부르면서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발전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탄생 중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 때문에 암호화폐가 나오게 됐는데,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 약화, 그리고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지는 유동성에 대한 현금의 어떤 대체제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복잡하고 복합적인을 줄여서 썼나 봅니다. 네, 그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뉴스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이제 네, 시사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하튼 화폐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지는 경제학자도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학자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알 수도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산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이제 자산을 인정한 듯 과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업들의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저울질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위협을 느끼는지 CBDC 발행과 실험을 이제 하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디지털 화폐죠. 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무조건 무시하고 이상한 튤립 버블만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간결한 정리로는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즉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은행으로 따지면 통장 하나 있고 그 기록들이 이제 은행에서 찍어주는, 컴퓨터 위에서 찍어주는 기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결제, 송금 등의 기록들을 여러 디스켓에 복사를 해서 여러 명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켓을 여러 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잊어버렸어,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거를 변경을 했어,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도 비교하고 A랑도 비교하고 B랑도 비교하고 C랑도 비교해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갈 때 정확히 맞는, 네, 이런 식의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원어 표기로는 블록체인 시큐리티 테크놀로지인데, 다수를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그 블록들을 해시값을 이용해서 체인처럼 연결한 뒤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를 복사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이렇게 또 카톡에서 이 샵 버튼, 해시태그 요거를 치고 단어를 쓰면 네이버의 검색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네, 요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일단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떤 블록과 블록이 있고 그것을 특정한 해시 값에 의해서 이 블록과 블록을 연결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거래 내역들이 서로 저장되고 복사되고 분산되면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의 화폐는 경제학,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구분에서 벗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화폐 경제에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새로운 융합과학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거래장부,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불리듯이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하고 쪼개져서 여러 블록들에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어 중앙기관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그 한 부분을 건드리면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다면,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들이 복사되어 여러 블록들에 저장이 되고 거래자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다는 보안성이 핵심 이론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요청되면 여러 블록들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 거래 내역들이 다시 복사되며 여러 블록들에 저장이 되고 그 블록들이 체인처럼 사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블록체인 시큐리티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원천 기술의 핵심이 암호화폐의 핵심이고, 비트코인이 고안되기 전 그 배경이 되는 근본적인 기술 개발인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확장성은 무한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또 화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거에 응용이 되냐, 여기에 첫 번째로 화폐의 기능, 중앙은행을 탈피해서 개인 간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합니다. 제가 A에다가 송금을 하는데 꼭 은행이라는 거래 매체를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을 하면 그 분산된 거래 원장에 제 기록이 남고 그것은 여러 블록들에 저장이 되면서 보안성 있게, 신뢰성 있게 보관되고 저장되고 관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적어지고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제송금 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송금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는 분도 있는데, 거래소 가입을 하면 각 코인마다 계좌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좌 생성을 하고 A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겠다 하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계좌를 받아서 비트코인 출금을 해서 그 계좌를 입력을 하고 송금을 하면 끝이 납니다. 은행 거래랑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기록과 관리. 최근에 백신 여건이 또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런 거 있고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 화물의 생산 관리나 재고 파악,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고 또 부동산 거래, 뭐 자동차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전자 투표, 문서 관리, 저작권 관리, 그리고 중개기관이 없는 결국은 스마트 계약 관리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올렸던 비트토렌트부터 뭐 어떤 시아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도 이제 그 비대면이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고거의 결제로서 암호화폐를 결제 도입을 또 고민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 기관 없이 즉 공인 중개사 없이도 아주 뭐 미래에는 공인 중개사라는 중간 매체가 없이도 이 사람과 나와의 거래가 신뢰성 있게 저장이 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보안성 있게 관리되고 저장되는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응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뿌리가 되는 사회 운동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운동인데 이것은 이제 사이버펑크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앙 집권화된 국가와 대기업들의 낮은 신뢰성과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이용 탈중앙화하려는 중앙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탈중앙화하려는 움직임을 만들려는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불을 지핀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1990년 데이비드 차움은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최초의 상업적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개발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여기 뭐 그 주요 인물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인물이 뭐 사토시 나가모토 비트코인 창시자 이렇게 있고 고헬 피니 사토시와 이메일을 주고받던 사이버펑크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차운 이 사람이 이제 1994년 최초의 전자화폐 이캐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뭐 그밖에 고 티머시 메이, 뭐 잭 도시, 비트코인 투자하는 트위터 스퀘어 창업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더 부추겼는데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공지인지 아니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더 효율적인 암호화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마이클 세들러 그리고 마이클 세들러도 유명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CEO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90년대 데이비드 차움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캐시를 만들고 93년 에릭 휴즈가 사이버펑크를 발표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암호화된 익명 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개발했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97년 아담 백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해시캐시라는 가상화폐를 만듭니다. 벌써 이것부터가 97년입니다. 97년이면 우리나라 IMF 타격이 왔을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웨이다이라는 익명성과 분산 방식의 암호화폐인 비머니를 고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98년 닉 제보가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를 고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은 간략한 역사상으로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발이 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여 암호기술 메일링 리스트에 배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을 개발하여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하면서 스마트 계약을 제안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죠. 네, 이렇게 간략하게 역사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퍼펑크는 탈중앙화, 인공지능, 사이보그, 해커 등을 소재로 하는 공상 과학 소설의 종류이기도 한데 그 사상은 영화 매트릭스, 공각기동대, 블레이드 러너 등에 많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이 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인데 채굴을 하려면 컴퓨터 등 전기세, 운영비가 들어서 코인 지급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저 코인인 대표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해진 조직이나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대표적으로는 국제 송금을 위해 개발된 리플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암호화폐 논란 또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먼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어떤 탄생 배경과 핵심 기술을 먼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성을 넓히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이제 신기술이 나온 다음에 상용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차도 요새 많이 상용화돼서 그렇지 사실 최초의 전기차는 1834년 스코틀랜드고 최근에 또 생산된 상용화된 전기차의 대표적으로는 96년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한 전기차가 사실 대표입니다. 1990년대 후반 도요타와 혼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도입을 했고 우리가 아는 현기차의 하이브리드 카는 채 생산된 지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지만 그 이전 한참 전부터 개발과 발명은 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미래에 굉장히 엄청난 발명이 될 수 있을 지금은 상용화 전인 아직 논란이 많은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아직은 초기 단계의 기술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관심 갖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